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1인 창업을 했던 직원들이 있는 창업을 하셨던 혹은 또 이제 이미 다점포를 갖고 계시던 이제 내가 주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이면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이제 재직해 계실 때 제가 그분의 이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시고 굉장히 다양한 발명품도 많이 만드시고 했던 분인데 또 이분이 또 W 이론이라는 그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쓰셨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분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하고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업무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100사람 중에 한 명이더랍니다. 비율이 되게 적죠. 1%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대요. 그 한 명들을 또 이렇게 100명 단위로 모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배운 것을, 즉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자신의 노하우로 쌓아가는 비율을 보니까 또 100명 중에 한 명이더랍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내가 정말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 됩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가끔씩 시간 내서 배우고 익히는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투자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도 그 이후에 이걸 실천하려고 되게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될 개념 가운데 하나,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최소유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양분 유래 법칙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의 어떤 학자가 19세기에 연구를 한 자료예요. 뭐냐 하면은 똑같은 토양에서 이제 채소를 재배를 하는데 곡물이 재배가 되겠죠. 하는데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또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땅인데도 어떤 배추는 또 알이 알차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알차지 않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겠죠.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니까 5가지 영양 성분이 있어야 이 배추가 튼튼하고 알이 차게 자란다고 했을 때 이 2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을 해도 이 2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배추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더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채소가 똑같은 땅에서 건강하게 채소가 다 잘 자라게 하려면 부족한 양분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공급된 이렇게 좋은 영양소 이미 과잉 공급된 거는 아무리 투입을 해도 이게 건강하게 안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이게 제대로 자라려면은 최소 갖추어져야 될 영양소들이 딱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최소유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유래 법칙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거치고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회, 정치, 국가, 그리고 개인 이런 어떤 요소, 사업 이런 쪽에도 이걸 대입을 해보니까 같은 원리가 이제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결국은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밥값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가게를 매물로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에 누군가가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고마우니까 내가 권리금을 이렇게 잔뜩 챙겨드릴게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버리는 경우들 참 흔한데 이제 이런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직원들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탓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주변의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사회가 건강해서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좋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나만의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고, 이제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나서 서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성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인식 체계, 개념 체계가 뭐냐니까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이런 영양소, 이런 영양소, 이런 영양소, 이런 영양소, 이런 영양소가 최소의 어떤 구성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또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 그 다음에 사업, 모든 영역에서 검증되는 것들이 이 바로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힘기르기예요. 기초체력 다지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 하려면,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직원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마케팅을 이렇게 하세요. 영업을 이렇게 하세요. 직원들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훌륭한 검증된 스킬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터치하면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터치해보면 볼 수 있는데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외면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요. 알고도 못하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고 한 번 더 해보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죠.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해보면 좋겠는데 안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스킬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기초 체력이 약한 거냐 하니까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인드셋.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열정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끈기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가가서 보면 되는데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었느냐 하니까 나한테는 상식이 되고 경험체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거나 변화되거나 나아질 수는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율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변화되고 성장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답들이 나에게 재산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뭐가 되려면, 원동력이 되려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최소율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최소율의 법칙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의 재산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공감이 좀 되십니까? 공감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요즘 집에서 집콕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집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근육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쿼트를 해서 하체 근육을 키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쿼트를 100개를 했다, 300개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쿼트 하나도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100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차서 죽겠죠, 첫 번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이튿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냥 온 엉덩이, 뭐 허벅지뿐만 아니라 뭐 아랫배까지 해서 땡기고 아프겠죠. 그러면 스쿼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하고 싶어지겠죠. 왜?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꺼번에 30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봤더니 10개 정도 하니까 숨이 어느 정도 가빠. 이튿날 아침 일어났더니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통증이 느껴져. 그 정도면 우리가 반복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그거를 일주일 반복하고 10일 반복하면 한꺼번에 50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0개도 하고 500개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도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딱 열면 안에 뇌가 있죠. 인간의 뇌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까? 우리 육체의 일부분이죠. 뚜껑을 연다고 해서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머리 안에 있는 육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길을 가면은 충분히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율의 법칙, 내가 사업을 한다면 직장 다닐 때와는 다르게 사업하는 사람답게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율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고 이해하고 습득하고 나의 재산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행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좋은 훌륭한 검증된 답들이 나의 재산이 되어져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거나 톡으로 저에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상세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메모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주제별 하나씩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율의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그 최소율의 법칙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잠재의식이라는 최소율의 법칙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용 좋았으면은 좋아요라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